그 시공사들이 부도가 연쇄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줄줄이 부도가 예고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법정 관리를 예고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때 살려놨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뭔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 그럼요. 부실 건설사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두자 이거죠. 정부가 억지로 살리지 말고. 지금 건설사의 PF 문제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중견 이상의 건설사들이 많아요. 지난번 1, 2월 달 2달 동안 종합건설업이 100개가 넘는 데가 폐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까지 하면 전문건설업은 600개가 넘게 폐업을 했잖아요. 거품을 계속 안고 간다면 결국은 거품을 물고 죽게 돼 있어요. 지금 박사님 말씀을 딱 정리를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진보 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또 급등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제. 뭐, 그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딱 어떻게.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건 놀라운 확인입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왜 집값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 네. 공급, 수요 공급의 원리, 그다음에 그렇죠. 금리, 뭐 우리가 또 그다음에 따지면 뭐 거래량 뭐 다 따집니다. 엄청 많죠. 경제 지표. 근데 그보다 앞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심리입니다. 아, 맞아요. 부동산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이것저것 다 떠나서 뭐 경기가 나쁘고 좋고 뭐 언젠 좋았냐 이러면서 진보 정권들은 무조건 초급등하니까 지금 집 살래. 지금 사놓으면 적어도 2배는 먹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안 심리가 그러는 경우. 심리가 있죠. 물론 그 부동산은 그 심리가 좌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특히 심리가 한번 냉각되면 끝없이 냉각되고. 이번에 토제 풀어준 거 아시죠? 미국에 계실 때였거든요. 예, 예. 토지거래 허가제.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기 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간 하향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흘러가는데 있는데. 갑자기 풀어줬다가 다시 이걸 묶었단 말이죠. 예. 그럼 풀어줬을 때는 거래가 막 터졌어요. 이 잠실 경우는 6배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시 재지정했을 때 그래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심리가 이 모든 경제 지표를 앞섰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 하나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그럼요. 자극을 한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세종시 아파트가 네. 분명히 2월 초까지, 네. 1월 말까지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엄청 싸게. 그런데 하게 이제 되죠. 대통령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막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니까 세종시에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게 다 들어가고 없고. 행정수도 이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거다. 그리고 또 유력 주자가 대통령실 이전을 검토해봐. 한마디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일파만파가 됐어요. 세종시 집값이 뛰고 있어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살려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떨어지면 살려주니까 부동산은 떨어질 리가 없고 부동산 불패 신화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해준 게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난 게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와 재지정. 재지정. 한 달 만에 재지정했잖아요. 한 달 예, 만에.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뻑수를 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저는. 부동산 값이 하향 안정화되려고 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진보 정권, 뭐 보수 정권 다 떠나서. 저는 그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네. 그 부동산 값을 띄워야만 하는 카르텔들의 움직임이었다. 네. 진보 보수 정권을 상관없이 그 관계없이 부동산 값을 올리려는 카르텔들. 세력은 있다. 아니,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어딜 가나 그런 카르텔은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건설사가 부흥해야 지금 뭐 GDP도 올라가고 뭐. 네, 건설 경기가 부동산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이상 되거든요.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살려야 이제 정부의 의도도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어요. 아, 경기를 살려야 뭐, 아, 그 정권이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는 있는데 문제는 떨어지려고만 하면 정부에서 확 풀고 또 막 오르면은 또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잡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이걸 제가 좀 다시 달리 말씀드리면요. 그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막 띄워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줘가지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으로 막 돌아가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방에 해결해 주면 어떨까? 어떤 한 방? 전 국민 모든 부채 탕감.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출발하면 빚이 없으면 돈 쓸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무슨 뭐 빚 탕감하면 또라이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 싶어요. 또라이들이. 빚을 탕감하면 앞으로 심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으로 부채는 얼마든지 쓰자. 그래, 이제 빚은 탕감해 줄 거니까. 그렇지. 그런 심리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절대 부채 안 돼. 탕감이라는 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하는 거는
앞으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제가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을 했겠어요. 네,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자, 우리 손흥기 박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25년 올해가 집값이 올라갈 리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현재는. 먹고 살기가 힘들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집값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내세운 게 전쟁이 몇 개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 예. 마약과의 전쟁, 또 불법 치료자와의 전쟁, 아주 무자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약과 전쟁, 범죄 다 지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와의 전쟁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뭐 마약 전쟁, 범죄 이거 우리나라하고 관계 없어요. 거기 나라 얘기고. 그건 미국이 좋게 네. 만드는 거고 네. 미국이 안전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관세 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먹히면 미국 국민들한테도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관세 전쟁이에요. 다른 쟁.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남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일시적인 침체만 가져오고 다시 부동산 경기를 살릴 거야. 왜냐하면 26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상원, 하원 선거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만일에 소수당이 돼버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마비되는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마비되는 거죠. 네, 마비돼버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를 살릴 거야. 일시적인 침체는 가져올 수 있겠지. 그러나 경기를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맘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호무역제를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일시에 오고 이게 장기화 돼버리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줄까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지금 물가 상승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네. 아직 완전히 와닿지는 않지만 네. 느끼고 있어요. 아까 말한 범죄 전쟁, 마약 전쟁은 뭐 너무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예.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을 잘 살게 만들 거야. 이게 공약이었으니까. 그렇죠. 미국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 그런 거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야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또 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데. 위험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면 이분은 완전 초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그 시공사들이 부도가 연쇄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뭐 신동아건설 부도난 건 이미 알고 계시고요. 네. 올해 지금 줄줄이 부도가 예고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법정관리를 예고된 것도 많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PF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PF.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PF 시장을 보면은 2022년도에 PF 문제가 많은 건설사, 시행사, 시공자가 무너지면서 예. 그때 해결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많은 건설사가 무너지겠죠. 시행사도. 예. 우리가 그 PF 하면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이 세 가지 축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시행사가 자기 자본을 5%나 10% 분양까지 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 그 가능하거든요. 분양이 안 돼버리면 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주지 않으면 시행사는 자기 자본 5% 또 그 미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던져버리면 건설회사, 시공사, 건설회사의 부도로 이어지고 그게 또 금융기관의 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2022년도에 부동산 값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비상에 걸린 거죠. PF 문제가 터지면 많은 시행사, 시공사들이 무너지고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살렸잖아요. 예. 막 엄청나게 대출을 풀어서 예. 살려가지고 PF 문제에 링겔을 꼽아놨잖아요. 지금 링겔. 예, 계속 꽂고 있죠, 지금도. 네. 사실은 그때 무너지게 놔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사 그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게 채무 비율이 200%가 기준이거든요. 예. 200% 이상 되는 건설사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뭐 이름 되기는 뭐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아니, 200%가 넘는 건설사가 거의 99.9%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DL 건설 있죠. 대림. 네. DL이 200% 아래더라고요. 국직한 건설사들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건설사들 200% 대부분 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부채 비율이 10%대 있는 건설사도 있어요. 그렇죠. 100% 안쪽에 있는 건설사도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막 건설사가 무너지게 놔뒀다면 옥석이 가려졌을 거예요. 건실한 건설사는 더 커요. 예. 더 커. 예. 부실한 건설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이에요. 예. 부채 비율이 800%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링겔을 꼽아서 되냐 이거지. 저는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사실 22년에 망할 곳을 망하게 뒀어야 된다라는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옥석이 가려졌겠죠. 그렇죠. 22년에 사실 아주 21년, 20년에 최고가로 땅을 살 때 네. 이쪽 시행사가
최고가로 이 땅을 살까봐 내가 더 큰 최고가로 이 땅을 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PF까지 안 가고 있고 막 이러지 안 네. 되고 있으니까 링계를 계속 꼽아가지고 네. 얘를 지금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얘가 이자가 붙어가지고 땅값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강남권도 다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강남권에 뭐 호텔들 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 상황인데 이걸 망하게 망가뜨려 그대로 시장 논리로 놔뒀으면 폭락해가지고 얘가 누군가가 다른 시행사가 이걸 더 낮은 가격에 저 가격에 샀으면 분양가가 싸지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살만한데. 건실한 건설사가 얼마든지 많이 있고 지금 예.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분양가 보면은 우리가 분양가가 뭐 1,000만 원 넘어가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땅값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값을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분양이 안 될 정도면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가 나면 그게 이제 경매나 공매로 나오면은 또 다른 건실한 건설사가 싸게 살 거 아니에요. 경매 나오면 싸게 사서 분양하라면 분양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살려놨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뭔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럼요. 부실 건설사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두자 이거죠. 정부가 억지로 살리지 말고. 그러면은 건설사가 다 망한다면 모르겠는데 건실한 건설사가 있잖아요. 건실한 건설사가 그걸 싸게 인수해서 분양가를 싸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 기능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고 오고 지금 더 큰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값이 앞으로 계속 올라줘야 지금 안고 있는, 링겔 꽂고 있는 폭탄이 안 터져요. 그렇죠. 누군가가 또 그걸 사줘야 링기를 뽑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줘야 되는데 부동산 값이 앞으로 오르겠냐 이거죠.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고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저는 왔다고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얼마나 길어질 거냐가 문제고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게 문제지.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줘야 그런 건설사가 PF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앞으로 터지면 더 크게 터져요. 그래서 어쩐 분들은 지금 이제 4월 위기설, 또 7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기 대선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정부가 또 바뀌면 이 PF 문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전 정부와 똑같이 계속 링계를 꽂게 할 건지 아니면 판을 뒤집을지.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특정한 세력 있잖아요. 예. 또 자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건설사의 PF 문제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중견 이상의 건설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실한 건설사도 당연히 있죠. 그런 굵직한 건설사 중에서 지난번 1, 2월 달 2달 동안 종합건설업이 100개가 넘는 데가 폐업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자를 못 무니까 수익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까지 하면 전문건설업은 600개가 넘게 폐업을 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도미노처럼 나타날 텐데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서 그걸 또 살리겠다고 한다면 거품을 계속 안고 간다면 결국은 거품을 물고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강남에 그 땅들 개발하려고 사놓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들에.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게 분양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지금 환율이 올라서 외국 자본들이 외국 자본이 좀 들어오면 들어와서 이걸 좀 건물을 좀 사주길 바라는 이런 시행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있죠. 있는데 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을 하는 걸 보고 그때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관세 전쟁의 여파가 어떤지를 보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할 거예요. 지금은 투자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는 없을 거예요.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올해 아파트를 막 살려고 하고 막 또 특히 신규 아파트 막 뭔가 더 비싸지는 아파트들을 살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한 말씀 하자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뭐 4월 위기설, 뭐 10월 위기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러한 위기설은 외부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외부 환경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겠다. 지금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큰 폭탄이 터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다 두루두루 섭렵하신 우리 서동기 박사님의 얘기니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적어 놓고 했는데요. 네. 미국 다녀오셔서 미국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었는데 또 미국도 가셔야 되니까 네. 사실 미국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점검하시는 분은 서동기 박사님 한 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찾아보면 많이 있겠죠. 못 찾았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잘 찾거든요. 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분들은 어디 뭐 숨어 있는.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아,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이.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